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정철승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변호사죠. 과거에 박원순의 그 성추행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저 좌파의 변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강신업 TV를 구독하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철승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남의 사건을 변호하다가 이 박원순이를 변호하다가 닮았나요? 유해상종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원래가 이 교도소 드나들다가 말이죠. 변호사가 말이야. 진짜로 범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근데 교도소를 드나들 때는 말이죠. 변호하러 보냈더니 가서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사기질을 배워가지고 지가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철승이는 말이죠. 저 좌파들의 저 성추행 이런 어떤 좀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변호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박원순 여기를 이제 변호를 했는데 뭐 변호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박원순의 유족들을 이제 대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원순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또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SNS에 또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도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유족들 변호하다가 지가 또 이제 2차 가해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판을 받게 됐으면 좀 자중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정철승이가 또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서초동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후배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하고 같이 또 무슨 와인바를 갔다는 거야. 근데 이 후배 변호사가 훨씬 딸 같은 그런 나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정철승이는 그래도 나이도 많고 또 유명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좌파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인바를 가자니까 이제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와인만 처먹으면 되는데 와인 먹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먹고 싶었는가 보죠. 저 이준석처럼.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주물럭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물럭거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안 당했는데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수치심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 CCTV가 있거든요. 근데 그 CCTV에서 좀 이제 완벽하게 딱 이렇게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이 CCTV에 보이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이 부합해요. 부합한다는 말은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유죄다라는 심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철승이는 끝까지 말이죠. 발뺌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무슨 말하자면 꽃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말이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그래서 이 우울증까지 해가지고서 이 상해죠. 계속해서 이제 심적 압박감을 가해가지고서 이것까지 사실은 처벌해 달라고 검찰이 무려 5년을 구형했어요. 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1년이 나왔는데 1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실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형이 나왔는데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일단은 2심에 가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조국하고 비슷한 거죠.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면은 구속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입니다. 여기는 강두래 부장판사님이 지금 맡고 계신데요. 24일이죠. 어제 바로 이 정철승에 대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이 열렸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외에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거를 갖다가 명했습니다. 너 교육받아라 이거야. 너 치료받아라. 다만 법정에서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뭘 지냈냐면 소나무당 대변인을 지냈어요. 소나무당 대변인. 소나무당 아이고 송트남. 그러니까 끼리끼리야. 결국은 끼리끼리야. 아니 송트남 송영길이가 소나무당 당 대표였잖아요. 여기 가서 대변인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변희재, 아이고, 이런 애들이 여기 갔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을 지냈는데, 이 소나무당은 어떻게 또 이런 성추행범을 데려다가 대변을 시키냐.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도 이 성추행으로 유명한 그 송트남이고, 그 다음에 대변인도 또 이렇게 성추행으로 실형을 받고 소나무당 글러먹었네. 변희재 소나무당에서 탈당했나? 제가 알기로 노영희도 여기 갔다가 노영희는 탈당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노영희 아주 번개 같아요. 이때 소나무당 가면 혹시 비례대표 받지 않을까 했는데 못 받으니까 바로 민주당으로 거기 가서 또 뭐 하나 맡고 있다고 무슨 우연인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는 말이죠. 당시 영상과 현장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철승 변호사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항소하겠다. 아이고야. 뭐 항소하면 뭐 이게 전가의 보도야? 항소하면 무슨 뭐 판사가 뭐 별나라 판사가 재판합니까? 아이고야.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양심에 기대어서 말이야. 당신은 알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항소하겠다고 또 입에 거품을 뭡니까? 재판부는 말이죠.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의로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 정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우울증하고 이 성추행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입증됐으면 징역 3년이야, 실형.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면 우울증 생기죠. 근데 이 우울증이 그것 때문에 생긴지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 정철승은 말이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 상식에 반한다? 뭐가 상식이야 도대체. 이 좌파의 상식은 성추행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좌파의 상식입니까? 이것이 일방적인 판결이다. 듣는 판사님 기분 나쁘겠네. 뭐가 일방적인 판결이야. 네 말도 다 듣고 네 말도 다 듣고 네 변호사 말도 듣고 검찰 말도 듣고 다 듣고 한 거야. 뭐가 일방적인 판결이야. 항소하는 건 네 마음이니까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 변호사는 말이죠. 정철승이는 작년이에요. 작년 3월 27일 이때 그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후배 변호사야. 이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말이죠. 강제추행 치상죄입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그런데 치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강제추행죄만 인정이 된 거야. 만약에 강제추행 치상까지 인정이 됐으면 얘는 징역 3년이 넘어. 그래서 검찰은 말이죠. 강제추행 치상이 된다고 보고 이 정철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강제추행 치상은 인정을 안 하고 법원에서는 강제추행만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검찰도 항소합니다. 검찰은 왜 항소합니까? 치상까지 인정해 주세요. 왜 치상을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항소해요. 그럼 양측이 이제 항소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고등법원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 위에서는 치상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철승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정 변호사는 이거 말고도 2021년 8월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박원순 가족을 대리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피해자인지 알리면 안 되잖아요. 박원순 피해자가 누구냐? 박원순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이다. 비서하던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서하는 공무원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딱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 SNS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엿먹이려고. 박원순 피해자를 엿먹여가지고 저 여자가 말이죠. 마치 이제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한테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뭔가 박원순이가 그럴 때에는 뭐 꼬리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말이죠.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인데요. 물론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를 해서 다툰다고 하니까 뭐 다투는 것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난 것이지 정철승 변호사가 억울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그러면 또 무죄로 또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때는 차라리 항소심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하지만 그때 좀 술에 취하고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실형은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철승 이분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강신업 TV입니다. 감사합니다.